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대선 관련 공약에 대해서 대선 관련 공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13일 조세정책과 관련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날 또 다른 말로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진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바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집권 후의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 본부장은 민생이 파탄에 이른 핵심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 문제는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 공약이든 기초 공약이든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중고 리스크 직면한 한국 경제, 재정 황금 비율 찾자란 헤드라인 달고 나왔는데요. 구조적, 외생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용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인구 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위원은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 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세금이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재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출 수요는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 갈등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정말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도 진단을 내렸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 지출은 고정화됐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와 미래 모두 살릴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요. 단기적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지출 증가율을 도입하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칙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세심한 조언 내놨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재정평가원을 설립하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은 마약 소식입니다. 코카인이 한국에 상륙했는데 과연 이것이 중간 기착지일지, 최종 소비자일지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선박기관실 깊은 곳에서 해경이 비닐과 박스에 꽁꽁 쌓인 코카인 덩어리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발견된 코카인은 무려 2톤에 달하는데요.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달하는 마약이 발견돼서 굉장히 큰 충격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지방해경과 서울본부세관은 남미에서 출발한 대형 마약 운반선이 한국으로 향했다는 미국 마약단속국의 긴급 첩보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에 코카인 압수에는 성공했습니다. 이 코카인을 실은 선박은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과 자푸항을 경유했으며 5차례에 걸쳐서 해상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상 악화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옥기항을 택했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선원들은 필리핀 국적,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잡혔습니다. 이 필리핀 선원들은 300만 페소,
하나 약 8천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페루 군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소형 보트와 접선해 마약을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기관실 깊숙이 이 마약을 숨기고 파나마를 돌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외에도 당진항에서 배에서 내린 필리핀 선원 3명, 페루에서 내린 1명이 더 있었다고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들이 왜 바로 한국을 택했냐는 것인데요. 코카인은 마약 가운데서도 가장 유통량이 많은 편에 속하고 강력한 환각 중독을 초래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궁극의 마약으로 불리는데요. 압수된 코카인 2톤은 한국 국민들이 모두 투약하고도 남을 만한 양입니다. 이번 옥기항 사례 외에도 2021년 부산항에 반입된 페루발 해상 화물에서 코카인 400kg이 범출된 사례가 있고요.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한 부에서 코카인 28.4kg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들이 바다를 통해 한국의 항구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더 이상 한국도 마냥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삼성에서 초슬림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께는 5.8mm, 무게는 163g으로 삼성전자는 얇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전면 디스플레이에 모바일용 세라믹 신소재를 적용해 손상 적응과 균열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견고한 내구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티타늄 프레임과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으로 일상 속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억 화소의 초고 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갤럭시 S25 울트라급 촬영이 가능하고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넓은 프레임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같은 신제품 소식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미 연준 이사가 직접 이 같은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연준 이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12일 기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무역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현재 발표된 수준에 가깝게 유지된다 해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는 경제 잡학사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두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